계단 내려가실 때 무릎에서 소리 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질 않으시죠? 겨울만 되면 무릎과 허리가 얼음처럼 굳어버린 것 같으신가요? 저는 30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관절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겨울철에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여름엔 괜찮았는데 겨울만 되면 죽겠어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무릎과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걷지도 앉지도 서지도 못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포기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철 관절 통증은 관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로 80세 할머니도 등산을 다니십니다. 지금부터 10분만 투자해 주세요. 이 1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드릴 겁니다. 지난 겨울 제 외래에 오셨던 최아묵의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8세이신 최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농사일도 하시고 손주들도 돌보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셨죠. 그런데 3년 전 겨울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아팠어요. 감기처럼 지나가겠지 하셨대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밤에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주무시게 됐습니다. 작년 겨울엔 아예 집 밖을 못 나가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겁났다고 하십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폐인된 것 같아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것만이 낙인데 손주들 안아줄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외출을 포기하고 허리 통증 때문에 취미 생활을 그만두고 관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관절 통증이 단순히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절이 아프면 활동이 줄어들고 활동이 줄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더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관절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겨울철이 문제입니다. 여름엔 괜찮다가 겨울만 되면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엑스레이 찍어보니 여름이랑 똑같은데 왜 겨울엔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절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날씨, 온도,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관절 연골이 닳고 관절액이 줄어들고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날씨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박아묵의 할아버지는 50대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수술까지 하셨어요. 수술 후 몇 년은 괜찮으셨는데 60대 후반부터 다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허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으셨대요. 양말 신는 것도 힘들고 세수할 때 허리 숙이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기침만 해도 허리에 전기 오듯 찌릿했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나 하고 절망하셨대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시죠?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계신 분들이요.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최 할머니와 박 할아버지도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겨울에 관절이 더 아픈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기온 저하입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몸의 혈관은 수축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관절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관절에는 연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관절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추위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관절액 생성도 줄어들고 연골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연골이 더 빨리 닳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는 기압 변화입니다. 겨울철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기 전에 관절이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기압 때문입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가 생기면서 관절이 팽창합니다.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은 이 팽창으로 인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마치 풍선을 더 불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관절도 팽창하면서 주변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근육 경직입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되죠. 이렇게 근육이 계속 긴장하면 굳어지고 굳어진 근육은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네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겨울엔 춥고 날씨도 안 좋아서 집에만 계시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움직일 때 관절액이 순환하고 연골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안 움직이면 관절이 굳고 굳으면 더 안 움직이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겨울철엔 활동량은 줄고 식사량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 관절에는 3kg에서 5kg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계단 오를 때는 무릎의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무릎과 허리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과 허리는 통증의 원인과 관리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먼저 무릎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자 가장 복잡한 관절입니다. 체중을 지탱하고 걷고 뛰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동작에 관여합니다. 무릎 관절은 대퇴골, 경골, 슬개골 3개의 뼈가 만나는 곳이고 그 사이에 연골과 반월상 연골판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여러 인대와 근육이 무릎을 안정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이 닳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연골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부어오릅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뼈와 연골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나아지지만 오래 걸으면 다시 아픕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고 날씨가 흐리면 더 아픕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이미 관절염이 시작된 겁니다. 허리는 또 다릅니다. 허리는 척추라는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24개의 척추뼈가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 디스크라는 물렁뼈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척추 중앙으로 척수라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고 각 척추뼈 사이로 신경가지가 뻗어나갑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자 기둥입니다. 서고 앉고 걷고 물건을 들고 허리를 숙이고 펴는 모든 동작에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가 말라갑니다. 디스크는 80%가 수분인데 나이가 들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탄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납작해지고 척추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디스크 질환입니다. 또 척추뼈 자체도 퇴행합니다. 뼈가 자라나서 신경을 누르거나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합니다. 이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허리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렇습니다. 허리가 뻣뻣하고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펼 수 없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펼 때 통증이 있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다리로 저리거나 당기는 통증이 내려가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쉬었다 가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허리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릎 관리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온, 운동, 체중 관리, 영양, 그리고 일상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무릎 보온입니다. 겨울철 무릎은 절대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무릎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관절액 생성이 줄고 근육이 굳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무릎 보호대나 레깅스를 착용하세요. 두껍고 긴 바지를 입으시고 필요하면 무릎에 핫팩을 붙이세요. 실내에서도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담요나 무릎 담요를 덮으시고 난방을 충분히 하세요. 잘 때도 무릎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이불을 잘 덮으세요. 온찜질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20분씩 하루 2회에서 3회 정도 따뜻한 찜질팩을 무릎에 대주세요. 단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하시고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목욕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몸을 담그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도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무릎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안 하십니다. 큰 오해입니다. 무릎이 아플수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무릎에 부담 주는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이라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5초 유지하고 내리세요. 10번 반복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이 운동만 해도 대퇴사두근이 강화됩니다. 하루 3세트씩 하시면 좋습니다. 누워서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한쪽 무릎을 굽히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펴세요. 편 다리를 15cm 정도 들어 올리고 5초 유지한 후 내리세요. 이것도 10번씩 양쪽 다 하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근력이 생깁니다. 걷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단 평평한 곳에서 천천히 걸으세요. 오르막이나 내리막, 계단은 무릎에 부담을 주니까 피하시고 평지를 하루 30분 정도 걸으세요. 무릎이 많이 아프시면 물속 걷기를 추천합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은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체중이 1kg 줄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3kg에서 5kg 줄어듭니다. 과체중이신 분은 꼭 체중 감량을 하셔야 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좋지 않고 한 달에 2kg 정도씩 천천히 빼는 게 좋습니다.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시고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네 번째, 영양 관리입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멸치, 콜라겐이 많은 닭발과 족발,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은 계란과 버섯을 충분히 드세요. 반대로 염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피하세요. 튀긴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 술, 담배는 관절 건강에 독입니다.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먹는다고 연골이 다시 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골 손상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용하시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일상생활 습관입니다. 무릎에 부담 주는 동작을 피하세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는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바닥에 앉지 마시고 의자에 앉으세요. 화장실도 좌변기를 쓰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최소화하시고 꼭 오르내려야 하면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내리세요. 내려갈 때가 올라갈 때보다 무릎의 부담이 더 크니까 더 조심하세요. 신발도 중요합니다. 굽이 낮고 바닥이 푹신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하이힐이나 딱딱한 구두는 무릎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쿠션이 좋은 깔창을 깔아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보호대도 활용하세요.
외출할 때나 운동할 때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무릎을 안정시켜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이제 허리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관리도 크게 5가지입니다. 자세, 운동, 보온, 체중 관리 그리고 일상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자세입니다. 허리 건강의 80%는 자세에서 결정됩니다. 먼저 서 있을 때 자세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배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기세요.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지 마시고 양쪽 다리에 고르게 분산시키세요. 오래 서 있어야 하면 한쪽 발을 낮은 받침대에 올려놓고 번갈아 가며 쉬세요. 앉을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등을 등받이에 밀착시키세요. 허리와 등받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요추 쿠션이나 수건을 말아서 넣으세요. 무릎은 엉덩이보다 살짝 높게 하고 양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세요. 다리를 꼬지 마세요.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오래 앉아 계시면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잘 때 자세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딱딱하면서도 적당히 푹신한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허리가 아프고 너무 푹신하면 허리가 꺾입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목과 허리는 연결되어 있어서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허리가 편합니다. 엎드려 자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허리의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두 번째, 허리 운동입니다. 허리도 운동이 필수입니다. 허리 주변 근육,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굽히고 발을 바닥에 붙이세요.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어깨에서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게 하고 5초 유지한 후 내리세요. 10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고양이 자세도 좋습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를 취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등을 아래로 내리고 고개를 들어 올리세요. 숨을 내쉬며 등을 위로 둥글게 말고 고개를 숙이세요. 천천히 10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척추를 유연하게 하고 허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누워서 무릎 당기기도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10초 유지한 후 놓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양쪽 무릎을 동시에 당겨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허리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걷기도 허리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바른 자세로 하루 30분 이상 걸으세요. 걸을 때 배에 힘을 주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보폭은 너무 크지 않게 하세요. 수영도 추천합니다. 특히 물에 뜨는 운동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리 보온입니다. 허리도 절대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겨울철엔 복대나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얇고 따뜻한 복대를 속옷 위에 착용하시면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긴 옷을 입어서 허리가 노출되지 않게 하세요. 특히 허리 뒤쪽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온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찜질팩을 허리에 20분씩 대주세요. 하루 2회에서 3회 정도 하면 좋습니다. 핫팩이나 전기 찜질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온 화상에 주의하세요. 잘 때도 허리를 따뜻하게 하세요. 허리 부분에 수건을 말아서 대고 자거나 전기장판을 약하게 켜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은 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배가 나오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허리가 과도하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 근육과 디스크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은 꼭 체중 감량하세요. 특히 배 둘레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일상생활 습관입니다.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숙이지 마세요.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아서 물건을 몸에 가까이 붙인 후 다리 힘으로 일어나세요. 무거운 물건은 절대 혼자 들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청소기 돌릴 때도 허리를 숙이지 말고 손잡이를 길게 해서 서서 하세요. 세수할 때도 조심하세요. 세면대에 허리를 숙이는 대신 무릎을 살짝 굽히고 한 손은 세면대를 짚으세요. 양말 신을 때도 의자에 앉아서 신으세요.
서서 한 발을 들어 신으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무릎과 허리를 관리하고 싶으세요? 그냥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무릎 관리법 5가지, 허리 관리법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 응급대처법, 병원에 가야 하는 시점,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성공 사례까지. 이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엔 낙상 예방법, 그 다음 주엔 골다공증 관리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증이 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당황하지 마세요. 첫 24시간에서 48시간은 냉찜질을 하세요. 염증이 생긴 초기엔 차갑게 해야 붓기가 빠집니다. 얼음 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싸서 20분씩 대세요. 그 이후부터는 온찜질로 바꾸세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회복을 돕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하지만 완전히 안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은 계속하세요.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붓기가 빠집니다. 무릎이 아프면 누워서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고 허리가 아프면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세요. 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먹지 마시고 약국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진통제는 증상을 완화시킬 뿐 원인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 복용하면 위장 장애나 신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경우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때, 다리로 저림이나 마비가 올 때, 대소변 조절이 안 될 때, 열이 나거나 관절이 빨갛게 부어오를 때, 넘어지거나 부딪힌 후 통증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MRI, CT 같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온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등을 받으면 통증이 줄고 기능이 개선됩니다. 필요하면 주사치료나 수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관절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세요. 40대, 50대부터 관절 건강에 신경 쓰시면 60대, 70대에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60대, 70대,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환자분들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68세 최할머니, 무릎 통증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셨던 분이요. 할머니께서 제 조언을 따르셨습니다. 먼저 체중을 5kg 감량하셨어요. 석 달 동안 조금씩요. 그리고 매일 의자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들어 하시더니 한 달 후엔 20번씩 하셨어요. 무릎 보온에도 신경 쓰셨고요. 외출할 때는 항상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집에서는 온찜질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통증이 10점 만점에 8점에서 3점으로 줄었어요. 계단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됐고 손주들도 안아주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다시 살 것 같아요.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다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할머니는 친구들과 가벼운 산책도 다니시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십니다. 72 세박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다시 아프셨던 분이요. 할아버지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앉을 때, 설 때, 잘 때 자세를 모두 교정하셨어요. 매일 아침 15분 허리 스트레칭을 하시고 저녁엔 걷기 운동을 30분씩 하셨습니다. 허리 보온에도 신경 쓰셨고 무거운 물건은 절대 들지 않으셨어요. 4개월 후 할아버지의 허리 통증은 10점에서 2점으로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허리가 훨씬 편해지셨고
양말도 혼자 신으실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골프 칠 수 있겠다며 웃으셨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라운딩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환자분도 소개합니다. 75세 정 할머니는 무릎과 허리 둘 다 안 좋으셨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거의 누워만 계셨대요. 할머니께는 좀 더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만 하셨어요. 발목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거요. 그 다음 한 달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을 추가했고요. 석 달째부터는 짧은 거리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집 앞 슈퍼마켓까지 혼자 다녀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후엔 손주 돌잔치에 가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대요. 할머니 따님이 전화해서 우시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다시 웃으세요. 살맛이 난다고 하세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의자 운동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허리가 안 좋으시면 자세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두 번째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한 달 후엔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어 있고 석 달 후엔 여러분의 몸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운동하기 싫은 날도 있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잠깐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만두지는 마세요. 이틀 쉬었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관절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30년간 수많은 관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는 이겁니다. 관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70세, 80세에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과 허리는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주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으시죠?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으시죠? 취미 생활 즐기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무릎과 허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입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와 꾸준함입니다. 하루 20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20분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겨울은 관절에 가혹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관리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올겨울은 다르게 보내세요. 통증 때문에 움츠러드는 겨울이 아니라 건강하게 즐기는 겨울로 만드세요. 눈 내리는 날 산책도 하시고 따뜻한 찜질방도 가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관절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릎 운동 중에 이게 맞나요?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 가야 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제 최고의 보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낙상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겨울나기, 특히 빙판길 대처법과 집 안 안전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주엔 골다공증 관리법, 그리고 겨울철 면역력 높이는 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림이 심하거나 대소변 조절이 안 되거나 열이 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예방과 관리를 위한 것이지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이번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무릎과 허리 튼튼하게 관리하셔서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 가고 싶은 곳 다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세요. 관절 통증은 여러분의 인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